유튜브에 그 CNBC 테슬라 베론 그 펀드 창업자 있잖아요. 그분 거 이제 베론 인터뷰 그냥 대충 내용만 알고 있다가 완전 풀로 좀 보고 그거 보다가 이제 저거 좀 생각이 나서 베론 펀드를 그냥 좀 파봤어요. 이번에 저기 나와갖고 레포트가. 그래서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베론 펀드가 혹시 시작하기 전에 CNBC 그거 보셨나요? CNBC 인터뷰 혹시 보신 분? 잠깐만요. 이 인터뷰 보셨나요? 이게 여기 중간 이거 뭐 틀 생각은 없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분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그 CNBC 그냥 이 위에 저 그대로 쳐놨는데 드라고 되어 있네. 어쨌든 베론이라고 치시면 베론 펀드의 이 설립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 2014년에 여기 이 여자 그 베키라고 부르는 이 여자분이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좀 유명하죠. 버크셔에서의 이제 워렌 버핏 거의 전담 이 인터뷰를 자주 하는 그런 나름 이제 그 유명한 그 베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거 보면은 혹시 이 채팅 하시는 분 중에 미국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약간 CNBC가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 자체들이. 네네네. 이분이 이제 그 저거 많이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랑 인터뷰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사라 아이슨인가 뭐 그분도 좀 하고 하는데 이 내용이 되게 이렇게 그 좋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약간 좀 되게 좀 비난도 아니고 그런 게 좀 느낌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이제 뭐 미국에 이제 계신 분들은 그런 억양을 알잖아요. 그냥 밑에 이렇게 자막이나 이런 내용만 봐서는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 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좋은 인터뷰는 좀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분 2014년에 이 테슬라를 샀다는 그 인터뷰를 했다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그 레포트에 그 저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보려고 원인은 이겁니다. 이제 이걸 그냥 다 보고 하다 보니 이걸 그냥 방송 좀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베런 파트너스 펀드 리테일 쉐어스라고 해서 이 BTRX 이 발음이 안 되네. BPTR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얘가 YTD니까 올해 들어갔고 23%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제 S&P 500이 3.8% 수익 나는 그런 모습인데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 차이는 당연히 네, 테슬라가 지대한 영향을 이 수익률을 미쳤고 그 왜 테슬라를 샀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베론 펀드 사이트 아시나요? 베론 펀드가 여기에 보시면 그냥 베론펀드닷컴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인사이트 레포트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얘네가 그 19년 4분기에 이제 분기 레터를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분기 레터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펀드를 사면 이 티커로 된 거나 다른 거 이렇게 몇 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아까 그 레터를 받아보면 그 중에 얘가 수익률이 나오거든. 이 얘네가 지금 라인업을 가진 그 펀드들이고 여기 1년치 수익률 보세요. 40%, 뭐 34, 26.85, 30.33.
되게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수익을 냈죠. 이 대부분 수익이 네, 그 거의 대부분이 테슬라가 포함이 돼 갖고 테슬라가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 펀드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여기에 거의 1등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둔 이제 베론 파트너스 펀드라는 건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레터 중에 작년 말 그 분기 레터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그 미드캡을 벤치마크하는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요게 수익률이 45.38%. 그리고 순자산이 이제 보시면은 27억 3억 달러 뭐 그죠? 요 정도 되죠. 이렇게 보시면 좋고, 보수도 좀 세죠. 이런 건 1.77%니까 이렇게 좀 센 편. 이 액티브 펀드니까 좀 많이 센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수익을 이렇게 내주면 이거 정도 줘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다음을 보면, 그래서 이 수익을 거둔 최대 요인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 테슬라가 토탈 리턴,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시다시피 12월 31일 기준이니까 이때 지금 73.67% 수익이 났고, 전체 이제 8.63%라는 그 이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자산의 지금 16.87%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테슬라가 많이 차지했는데, 그리고 여기 레터에 보시면 제가 요거만 캡처했는데 테슬라를 2014년에 샀죠. 2014년에. 요거는 이제 마켓캡, 그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요 정도일 때 사서 현재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액티브 펀드든 펀드 형태로 만든 것들은 그 펀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펀드의 한 종목의 전체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일정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한 종목에.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아마 지금 시가총액은 이렇게 크지만 수익률은 중간에 계속 이렇게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면. 그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좀 아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 기업이 이제 여기 나오는 진로우라는 뭐 온라인 그 부동산 중개 서비스 뭐 이런 쪽인 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도 수익률이 꽤 높죠.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도 가지고 있고, 밑에 이제 그 저번 라이브 때 버진 갈락티카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거 비중은 그렇게 안 많은데 이것도 그냥 이것도 사네요. 이게 워낙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사는 그 펀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코스타라는 이 기업도 사고 있고, 이 밑에 화면에 좀 나오긴 하는데 요거 좀 그 레터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전체를 제가 앞에 요거만 자른 거고, 밑에 이제 또 나오죠. 요렇게 그러니까 분야별로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럽티브니까 뭐 혁신적인 파괴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로 자기는 이쪽을 보고 있는 거고, 뭐 보면 스페이스 익스플로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대체 가능한 뭐 리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뭐 그 게임하고 레저 뭐 이런 그 자산 요런 쪽도 수익이 높고, 그다음에 이 호텔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밑에 요게 밑에 보시면은 그 코어 그로스 핵심 성장하는 쪽에 엔비디아도 있다가 여기는 처리를 했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없고, 들어가 있는 게 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관심 여기 있는 게 이제
항공 우주 쪽에 이걸 헤이코라고 읽어야 되나 하이코로 읽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이 그룹 여기 이제 이 기업이 비중이 조금인데 일단은 손실을 조금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입니다. 이런 거 좀 살펴보면 되는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펀드를 보고 그러니까 장기 집중 어떤 자기 스타일에 혹시나 이 집중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 뭐 10종목 뭐 15종목 뭐 10종목 정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한 30종목 되거든요. 이 30종목 되는데 다음 보시면 여기 밑에 지금 30개 종목을 가지고 집중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탑10의 포지션이 그 94.1%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20개는 조금씩 들어가서 얘가 정말로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아마 더 느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다시 가보죠. 다시 가면 밑에 얘네가 캐시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게 뭡니까? 얘가 레버리지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확신적인 게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샀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베론 펀드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이 핵심 키워드는 여기에 보이시는 이 여기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 베론 펀드가 추구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장하는 펀드들 대부분 그 이런 쪽에 키워드를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펀드가 여러 개 있는데 매니저들 보면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면 이 맨 위쪽에 나오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컴피티브 발음도 안 되네요. 네, 컴피티블리티 아이고야 발음이 안 된다. 어쨌든 이 competitively advantaged growth companie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는 뭐 경쟁 우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우위 뭐 이렇게 그 성장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찾는다는 거죠, 얘가. 근데 이 발음이 밤이라서 막 발음도 안 되네. 하여튼 네, 그런데 이 경쟁 우위에 그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거를 어, 핵심 단어로 삼고요. 그 다음에 롱텀, 그러니까 장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거예요? 디스럽티브, 파괴적 혁신을 하는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concentrated, 집중돼서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만약에 보수적으로 그냥 그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분 같으면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펀드가 이렇게 하는데 앞전에 그 CNBC 그 나올 때 그 2014년부터 샀다가 중간에 한번 소위 말하는 확신이 조금 덜 할 때 매도를 했다가 다시 2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또 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얘네가 또 계속 한 방에 뭐 다 사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좀 늘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인터뷰에 또 뭐 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절대 안 판다. 이게 뭐 더 올라갈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집중 투자하는 데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만큼의 그 리서치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 어마어마한 조사가 들어가고 좀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게 힘드니까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되는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과거에 과거에 혹시 그 시골 의사라고 아시나요? 박경철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시골 의사. 뭐 어쨌든 그분이 2000 2008년인가? 뭐 하여튼 중간에 한번 또 영상이 회자된 적도 있는데 그 아주대학교인가 거기서 이제 그 강의한 게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무슨 W가 누구냐 뭐 이런 영상 그 하나 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 보고 이제 나름 이제 어떤 이 집중 투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 거죠. 아, 투자 종목을 찾을 땐 이렇게 해야겠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0.1%의 그 소위 말하는 이 또라이가 있는 거죠. 그 또라이 중에 이제 그 선구자가 있는 거죠. 이제 완전 지니어스한 천재가 있는 거고 그 또라이 중에서 이제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뭐 0.9%의 이제 좀, 그, 좀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고 나머, 나머지 뭐 99%는 잉여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99% 중에도 그 0.9%가 실제 돈 버는 사람이고 0.1%는 그 시대를 바꿔 나가는 사람이긴 해요. 뭐 기술적인 게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이 0.1%가 돈을 버는데 그 0.1%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디 강의에서 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록펠러 같은 사람이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자동차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이 석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휘발유가 그걸 캐치하고 이제 그 주유소 사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딱 매진한 게 제대로 돈 번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0.9%를 캐치하는 것도 99%에서 조금 앞서는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실제 그 테슬라 박사 있잖아요. 에디슨과 그 영화 있지 않나요? 이 에디슨과 테슬라가 나오고 한 명 이 테슬라의 교류 그거를 전기를 이제 뭐를 선택할지 전기 뭐를 선택할지 막 싸우는 그 영화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테슬라라는 분은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거잖아요. 이 에디슨은 정말 뭐 이 비즈니스 그것도 있고 뭐 좀 그런 거에 좀 활발하고 좀 천재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테슬라라는 분은 그러지 못했고 근데 실제 이제 여기 앨런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지는 0.1일지 0.9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0.9에 가깝지 않나요? 뭐 뭔가 이 전기차 0.1인가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저도 근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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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 영화 크란토어 네. 이거를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찰리 먼거가 이제 테슬라 주식을 절대 안 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는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한 예를 들면 혹시 이제 그 프로그래머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중에 프로그래머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코딩하고 컴퓨터 막 프로그래밍 하고 이런 거 잘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앨런 머스크의 생각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도 아니고 겨우 이제 전 파이썬 정도 조금 이제 할 줄 아는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중에 되게 뛰어난 프로그래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본 그러니까 태생이 그냥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는 형님 프로그래머인데 한국 테마주만 하다가 그 형님이 진짜 정말 뛰어난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머도 소위 말하는 타고난 프로그래머들 있잖아요. 타고난 프로그래머들. 네이버 뭐 창업하신 분이나 뭐 이런 쪽 정도 그 이상 이 아, 네. 뭐 잘하는 이게 막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창의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1억이면 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이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 테슬라를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도 좀 가능해야 되고, 결국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저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다음을 보면, 그 다음 이 여기에 나온 레터에 이 종목들에 대한 그 요약된 그 설명을 이렇게 제가 캡처한 건데, 이 한 문장, 그러니까 뭐 딱 한 문장은 아니지만 어떤 한 단락 정도 되잖아요. 이걸로 이 정도로 이제 그 모든 생각들, 모든 걸 서치하고 한 이 정도로 이제 문장을 축약할 수 있어야 이 종목을 이해했다는 거고, 남들한테 어떻게 해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돼야 그 기업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서 투자하는데 보시면 어떤 뭐 숫자 이야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숫자 이야기는 그로스 마진하고 프리캐시 플로우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다 성장이죠, 그죠? 그로스 마진이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증가했다는 거, 증가한 프리캐시 플로우니까 얘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그 정도 들어가 있고 뭐 어려운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좀 나름 축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다시피 강력한 그 분기 결과가 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증가시켰죠. 그냥 확신을 이제 증가시킨 이런 부분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코스트 컨트롤, 그 비용 관리, 제가 그 테슬라 올릴 때 비용 관리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 부분이 이런 이야기도 있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증가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 공장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델 Y.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프로핏 앤 로스를 그 충격을 어떻게 해요? 파지티블리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 모델 Y에 대해서. 진짜 편입이 되면, 지수 편입이 되면 어떻게 해요? S&P 500을 추종하는 쪽에서는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이 긍정적인 신호 이상이죠. 우리 나라가 뭐 MSCI 편입되면 뭐 어쩌고 그러면서 또 이 주가 그 조정도 있고 비중 조정도 있고 막 이런데, S&P 500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는 ETF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이제 어떤 수급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업에 또 관심이 있는데 보니까 전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보면서 봤어요. 이 기업이 이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컴퍼니니까 항공 우주 방어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인데, 얘네가 뭐 그 미 항공우주청에 이제 승인된 그 부품과 뭐 하위 시스템에 뭐 이런 쪽 조달하고 이런 쪽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 항공우주 요즘 뭐 그 ITA든 뭐 그 로키드 마틴이든 좋은데, 여전히 이제 정부의 그 예산이 증가한 거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은 비행기를 많이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업용 비행기를 많이 팔아서 뭐 보잉이든 에어버스든 좋았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냐? 얘들을 여기 애프터마켓 메인테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유지를 위한 요쪽이 이제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일 밑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는 올해 10년, 그러니까 10년간은 얘가 그 실제 비행기 생산하는 것보다 얘가 더 메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품 교체든 뭐든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고 얘가 좀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좀 빨리 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주면 좀 좋다는 생각이에요. 뭐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장기 투자니까, 네, 장기 투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어, 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보고 보려고요. 아직 저도 사진 않았어요. 사진 않았고, 그래도 나름 아까 말한 것 중에 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뭐, 네, 그렇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또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또 이걸 또 한 이유가, 얘네가 얘네가 올해 이제 What Comes Next라는 거 이렇게 또 그 레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냐면, 얘네가 이제 다음에 다가올 걸 또 ESG 이야기를 또 해요. 얘도 이야기해, 얘도. 얘네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여기 프리딕션 1은, 예측 1은, 이거는 그냥 웃자고 써놓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닉스는 뉴욕 닉스를 말하는 것 같고요. 30게임 이상을 이기지 못할 거란 말은, 여기 찾아보니까 자이언 윌리엄스라는 여기 뭐 신인 드래프트에서 얘를 놓쳤나 봐요. 얘를 놓쳐서 그러니까 저걸 못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건 뭐 닉스 팬인지 뭐 어쨌든 이건 그냥 넘어가고 웃자고 하는 소리 같고, 여기 이제 두 번째부터 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듯이 그냥 또 여성의 그 저거죠. 그 파워, 영향력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써놨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뭐 Focus on Social and Gender Equality Issues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성평등부터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평등, 성평등 이슈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관련해서 그래프까지 이렇게 쫙 내놨는데, 뭐 소위 말하는 이 사회 불평등이든, 그러니까 사회적 평등하고 성평등이든 이런 갭이 있는데, 이 갭이 결국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 의회의 여성들 비중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 포춘 500 기업의 이사회 멤버 여성 비율. 그 다음에 여기에 미주 입법, 그러니까 입법부죠. 입법하는 걸 스테이트니까 뭐 주에서 하는 입법 그의 여성 비율이 이제 29%로 올라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의 뭐 학생 회장인가요? 총장이겠죠. 이러한 비율들이 어, 여성 비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얘네가 베로온 쪽에서는 이러한 그 여성들의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모멘텀들이 실제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파급 효과가 계속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을 받는 여성, 특히 이제 학위가 뭐 석사, 박사 학위 이상의 이러한 여성들의 수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재정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좀 상상되고, 뭐 젊은 세대의 가치와 뭐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를 좀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그 ESG 펀드 할 때 다 설명했던 내용이 또 그대로 얘네도 따라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ROE도 높다, 뭐 ROIC도 높다, 뭐 EBITDA 마진도 높다, 뭐 FCF 마진도 높다. 뭐 그다음 여기 보시면 또 그 여성 참여 높은 데는 결과도 좋았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특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성에 의해서 이제 그 여성이 가진 부가 계속 늘어난 거죠. 이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가 높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뭐 여성분들 계시면 어떤 분이 이 이야기하면 또 댓글 달라요. 댓글에 막 페미 뭐 그분이 있던데 이야기했다고 또 뭐라고 쓰시겠네. 어쨌든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젊은 세대죠. The younger generation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밀레니얼 세대든 뭐 Z 세대든 이 사람들의 계속 그 어떤 그 생각과 어떤 트렌드 이런 걸 알아야 주식 그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무엇을 소비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특히 계속 제가 뭐 그 변화의 원동력이고 특히 이 세대가 사회 평등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변화의 필요성에 매우 그러니까 매우 이제 좀 찬성적인 이런 거고 다양성 그다음에 비즈니스 윤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뭐라 그러냐? 확리 판단을 뭐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리서치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92%가 이제 어,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에 어, 윤리적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 이제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겠다 뭐 할 정도로 높고 그다음에 이 82%는 뭐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헌신으로 인정받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건데요. 여기는 그 긍정적인 답변이 이렇게 높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뭐 다들 이야기하지만 어떤 소유에 대한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제 줄어서 뭐 집을 꼭 소유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좀 안 하죠.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 막 사지는 않는 거고 소유하지는 않는 거고 뭐 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우버나 리프트를 공유경제에서 뭐 쓰는 거고 그다음에 뭐 휴가도 에어비앤비를 가는 거고 뭐 이런 쪽이니까 이 젊은 세대가 어떤 성공 이꼴 어떤 소유 뭐 부를 그렇게 막 이렇게 형성하는 거를 성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도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동화되진 않지만 그런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이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경험이잖아요, 경험. 네, 경험한 거를 더 중점에 두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혹시 이제 밀레니얼이시거나 Z 세대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음,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변화, 어떤 세대의 변화,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뭐 어떤 이러한 사회가 어, 소비의 그 어떤 습관을 바꾸는 그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 또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기회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버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뭐 여기서 투자 기회를 찾는 거죠. 어떤 기술적인 것도 좋지만 실제 기술의 변화가 결국엔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거에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어떤 그 종목을 포커스를 맞출 때 좀 찾아야 된다는 게 얘네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특히 그 젊은 세대는 기후변화에도 기후변화 문제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트리트니까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71% 정도로 높은데 이게 미국의 젊은 세대의 생각인데 뭐 트럼프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만큼 이제 50대 이상보다 20% 넘게 이제 이런 거를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지 뭐 잘 말씀하셨는데 세, 이런 거 다 단순하게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풀리 그 완전한 전기차부터 해서 풍력 뭐 모든 태양광 그다음에 뭐 이런 소비 습관 전부가 연결되는데 이야기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이런 연결에 뭐가 중요하냐면 큰 흐름에서 인문학도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2000년이지 밀레니얼.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올 때 뭐 그 버그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뭐가 중요했냐면 1990년 이 1900년대와 2000년대의 차이는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제조업의 시대. 그러니까 제조죠. 엄청나게 그 제조를 많이 하는 그 시대에서 2000년 넘으면서 바뀌었죠. 인간 그 웰빙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다 웰빙하면 산에 들어가거나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와 뭐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웰빙이 아니고 인류가 잘 사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제일 빨리 나온 곳이 미국이죠, 미국.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는 제조업은 벌써 다른 데 다 줘버리고 그 없는 나머지 첨단 뭐 인텐지블 무형 그다음에 인간이 좋아하는 영화 뭐 엔터테인먼트 뭐든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10년, 20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지 계속. 이런 게 연결되고 다 연결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과거의 잣대로 이제 지금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그게 맞든 안 맞든. 다 20 며칠이죠. 20 며칠 날 이제 워렌 버핏이 벅시에서가 저걸 나오잖아요. 혹시나 이제 뭐 오늘 보니까 혹시 뭐 또 실수를 인정할까? 뭐 이런 이야기 또 하던데 워낙 수익률이 S&P보다 처지니까 그래서 4, 4분기에 뭐 S&P도 담고 VO도 담고 뭐 이렇게 나왔던데 스파이 S&P 뭐 그게 그거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좀 열심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융합된 게 컨버전스가 나오잖아요. 융합의 시대이기도 그 융합의 시대라는 게 뭐 기술만 융합에 있는 게 아니고 사상과 뭐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뭐 또 되지 않나. 이게 어려워요. 그 다른 사람의 아까 말한 0.9%의 사람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 캐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장투할 수 있는 이거는 훈련이 돼야죠. 그 훈련 없이는 좀 힘든 거예요. 트레인이 좀 안 되면 쉽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 수익에 버티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 자기만의 확신이 있으려면 남의 말 다른 사람 말 듣고 사는 순간 뭐 힘들겠죠.
그 조정의 시간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테슬라를 좀 나눠 사기도 했고 뭐 이렇게 됐고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비싸게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또 이 사람들도 거친 거죠. 완벽하진 않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ESG 팩터인데 ESG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내용이 뭐예요? 이 말 자체가 그죠? doing good이잖아요. doing good. do well by doing good. 선을 행하다 뭐 이런 건가요? 우리말로 하면 선을 행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유, 하여튼 뭐 약간 철학적인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고유하고 차별된 어떤 이러한 그 전략을 개발해야 되고 이러한 게 이 그 좋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개발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 기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ESG 이야기를 하는 거고 ESG 할 때 다 했던 내용이라 이건 뺄게요. 나중에 ESG 안 보신 분은 ESG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뭐 뻔하죠. 그 뭐 약자 이건 아시는 거고 뭐 인바이러먼탈 소셜 뭐 거버넌스 나오는데 뭐 다양한 뭐 이런 내용도 다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걸 뭐 설명하는 것도 웃기고 지금 내용을 3,000%로 빠졌다가 다시 오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거 AUM도 이것도 설명했죠. 이것도 올라간다고 여기서 똑같이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ESG 관련해서는 밀레니얼 세대나 뭐 이런 쪽에서 뭐 더욱더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쪽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관심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다음 여기 그다음에 ESG를 리드하는 쪽은 당연히 수익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또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여기도 수익 그 변동성은 적다. 변동성 적고 수익 좋다. 뭐 그러니까 ESG가 앞으로의 올해부터의 대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그레이트 조님께서도 ESG 그 제가 그 올린 거 중에 ESG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ESG 제일 큰 거 또 ETF 하나 사세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펀드 하셨으면 좀 길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위험성도 없을 것 같고 적을 것 같고 없는 게 아니고 적을 것 같고 네. 다음 보시면 다섯 번째는 네, 그 technology will bring about more changes라고 해갖고 기술 쪽이 여전히 이제 더욱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테크가 좀 고평가됐다고 버블이라고 좀 생각할 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여전히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뭐랄까요? 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진보, 뭐 아까 말한 디스럽티브, 파괴적 혁신이 있는 기술 혁신이 없이는 어떤 앞으로 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진보가 없고 진보가 없다는 말은 뭐 그 다음이 없다. 뭐 이렇게 애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의 발전 자체는 뭐 호기심,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서 하는 거니까 과학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 게 좀 강하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인간 어떤 문제들을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술의 발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얘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어, 다만 이제 뭐 그 기술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뭐 망각하지 않는다고 써놨어요. 얘네 레터도 그 운용사의 어떤 이런 레터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1시간 넘었네. 레터들 보시면 자기들도 포장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나쁜 거는 최대한 적게 쓰고 좋은 거를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100% 믿지는 마시고요. 그냥 참고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도 이제 기술적인 거는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자기들도 잊어버리진 않지만 그래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섯 번째는 액티브 매니지먼트, 액티브 펀드, 여기가 액티브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쪽인데 이게 아직 죽지 않았다. 여기 여전히 이제 그 여기 보시면 펀드 설정이 많다. 예, 패시브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액티브 중에 자기 자랑이죠. 이런 거는 이 액티브 약간의 그 숙련되지 못한 뭐 어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서 액티브 매니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없어 사라질 거고 정말 잘하는 사람만 남는다 뭐 이런 거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잘하는 사람은 평균보다 실적이 좋고 늘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이 자기들 포트폴리오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 아시다시피 이제 패시브가 커지면서 액티브 펀드 자체에 좀 영향을 준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능력의 차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일곱 번째는 그 베로는 이제 뭐 계속 미래에 투자할 것이다. 뭐 이것죠.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한다는 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계속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주고 그 장기라는 것은 향후 5년 이상을 보는 거죠. 여기서 향후 5년 이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갇힌 게 아니라 좀 폭넓게 좀 본다는 뜻도 되고요. 뭐 이런 거. 그다음 ESG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ESG 쪽의 연구. 그다음에 이런 그 관련해서 거기와 관련된 투자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이런 걸 할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보니까 자기들 성과 자랑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